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 제가 또 오랜만에 실전적인 내용으로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수십 번 해봤다. 뭐 올해만 등기 친 게 한 3개? 올해 3개인가? 더 되나? 3개네요 올해만 등기를 제가 4개 쳤으니까요, 뭐 수십 번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것만 남 거 그냥 거 빼고 저는 단 한 번도 가계약금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계약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계약금 걸어야 됩니다. 지금 금매라서 당장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금매라서 당장 나갈까요? 지금 부산 아파트가 뭐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해수동에 금매가 다 소진되고, 하루가 다르게 신축 아파트 해수동 거는 피가 문다 말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가계약금을 걸 수도 있겠죠. 걸 수도. 하지만 저는 원칙상 안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계약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저는 갑입니다. 돈을 안 내면. 근데 제가 가계약금을 줄일 순간, 나는 이 집을 안 사면 이 가계약금을 떼이는 거라. 물론 이것도 조건이 있겠죠. 명시해야 되는 조건, 며칠날 계약을 할 것이며 얼마에 살 것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명시된 계약이 아니고 단순히 돈 맞는 거면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내가 계약서에 앉아서 계약서를 쳤고 계약금을 주고 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계약금을 주면 되지 가계약금을 줬는데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아들이면 벗어버리거나 하여튼 이상한 경우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내가 쓰는 날 등기부를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본 적이 없고요. 가계약금을 걸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리죠. 사야 되는 거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문의를 최근에 주신 많은 분들, 이상하게 대구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대구 원룸 매매가 유튜브로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대구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제발 가계약금 좀 안 걸고 계약금 좀 안 걸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건물을 2번, 3번 봐야죠. 이게 인생을 거는 게임입니다. 인생. 우리 일반인들은 건물을 4번 사람보다 안 4번 사람이 더 많아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게임인데 한 번 보고 덜컥 계약하면 안 됩니다. 2번, 3번 가보고 세입자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이 집 살만하세요. 저 이번에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해봤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왜 상가 건물 구할 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운트 해봐라, 손님 몇 명 들어가는지. 저는 세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원룸 살 때 여기 뭐 사실만 한가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여기 임차인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하면은 얘기해줍니다. 괜찮아요, 살만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깊게 조사하고 알아봐야지 덜컥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의리됩니다. 뭐 불만사항이 있어도 뭐 이상한 것들 발견해도 가격 협상이 안 돼요. 이미 그렇게 사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는 항상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왕이면 가계약금을 주지 마세요. 부동산에서는 사람을 구슬리려고 가계약금을 넣으면 계약을 할 확률이 크니까 어떻게든 넣으라고 합니다. 저는 죽어도 안 넣습니다. 저는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판단을 해서 진짜 초특급 금매다 할 경우에는 제가 넣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건물이란 건 쉽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야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건물은 정말 쉽게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면 사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가계약금 넣지 마시고, 계약금도 딱 계약서 쓸 때 집도 여러 번 보고 모든 걸 확인해보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집 안 달아납니다. 혹시나 그 집이 팔렸어도 다음 집 사면 됩니다. 매물은 천지백갈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 못 해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 또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계약금 관련해서 좀 빨리 계약금을 넣다 보니까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전화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이분들은 계약서를 쓰고 난 상태니까 제가 뭐 해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쓰기 전이면 연락 오셨을 때 제가 뭐 협상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문제네요. 근데 계약금을 주고 나면 문제든가 나발인가 뭐 계약금 포기할 겁니까? 포기할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건물이란 거는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어지간하면 먼저 주지 마십시오.
계약금에 먼저 안 두셔도요 매물은 많고요 팔리면 딴 거 사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란 거는 평생에 한 번 사볼까 말까 하는 겁니다. 내 평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급하게 한 게 없다는 거. 뭐 이런 건물 사야 돼요 저런 건물 사야 돼요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짚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책을 쓰고 나니까 이메일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메일로 어떻게 제가 그걸 적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족사라다 말씀해 주셔야죠. 누가 누구랑 같이 살고 돈이 얼마 있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몇 년 더 일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셔야지 포트폴리오를 짜드리죠. 제가 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세요 이러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번지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거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번지는 알아야 건물을 분석해드리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해서. 그래서 가계약금은 항상 조심하시고요. 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급하면 지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조급하지 않고 좀 더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면요 건물을 사면서 돈 뭐 몇천만 원 깎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두 자리가 넘어가잖아요. 두 자리가 넘어가는 걸 사면서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몇천만 원 깎는 건 전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안 깎아주면 안 사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즘에 제가 좀 통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경매로 받은 집 잔금도 치고 또 이제 인테리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도 올리고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은 제가 뭐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차가 막혀갖고 집에 가지도 않아요. 부산 시내도 차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마스터였습니다.